안녕하십니까? 예. 장마가 아직 안 끝났죠? 예, 우중충하지만 날씨는 그래도 오늘 좀 낫네. 자,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시작합니다. 예. 올해는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내년에는 떠나고,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요약집 25페이지 취득시기, 맞죠? 예, 취득시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납세 의무 성립시기 이렇게도 얘기해요. 취득세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언제 생기죠? 취득하는 때, 그죠? 그 취득하는 때가 언제냐 그거예요. 취득시기, 취득하는 때, 그죠? 그래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받은 경우도 있고 증여받아서 이렇게 승계 취득이 있죠. 또 원시 취득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취득한 건 아니지만 취득한 걸로 봐주는 간주 취득, 요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날짜가 다 달라요. 참고로 작년까지는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국가로부터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취득한 날짜가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개정이 돼서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매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25쪽 양가로 1번 유상승계 취득하면 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지지 않아요. 그냥 원칙이 뭘로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랬으니까 잔금을 안 줬으면 취득이 아니다. 그 얘기죠. 언제가 됐든 잔금을 준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잔금을 안 줬으면 취득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예외가 있어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떨 때 확인이 안 돼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당사자들끼리 직접 주고받은 건 대한민국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러면 금융거래한 것만 인정이 돼요. 돈을 직접 주고받았다, 수표로 주고받았다 확인되지 않는 걸로 보고, 그럼 뭘로 가느냐? 밑에 첫 번째 줄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계약서로 가는 거예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하겠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그런데 가로 안에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할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없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잔금 줄 날짜를 반드시 기재하라. 이거죠. 요게 쭉 나열돼야 돼요. 기본이. 원칙이 뭐요? 사실상 잔금 주고받은 날이죠. 준 날. 근데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 어떨 때 확인되지 않느냐? 그건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법이니까.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그게 이제 실무에서는 돈을 직접 주고받은 건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럴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도 없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상 뭐라고 그랬죠? 아까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이 안 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계약서상 잔금 주기로 약속해 놓고 계속 안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무조건 취득한 걸로 보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는 예외가 하나 있다.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죠. 다만 세 번째 줄 취득한 물건을 뭐 안 하고 거기 출처에 등기 안 하고 등기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계약이 뭐가 됐어요? 해제됐다. 요 세 가지가 충족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다시 한번, 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그 밑에 계약이 뭐 해제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죠.
그죠? 어떻게 입증됐어요? 밑에 1, 2, 3, 4번에 보시면 취득한 날로부터 전부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이게 들어갔죠. 그래서 세 가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면 그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유상승계 취득받고, 다음 장 연부취득 그랬죠. 연부취득은 뭐죠?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나눠서 주는 거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돈 줄 때마다 취득이에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뭐 끝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 내라 이거죠. 5년 연부다 그러면 5년 동안 나눠서 주는데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그래서 취득세를 5년 동안 5번 내는 거죠. 예, 이게 연부취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두 번째 줄, 자 여기 보실래요? 연부취득은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5년 연부계약 체결했다. 그럼 5년 동안 나눠내죠. 1년에 얼마씩? 2억씩. 그럼 1년 있다 얼마 줬어요? 2억 줬으면 이날 취득이에요. 그럼 이날로부터 조금 있다 나오지만 요게 연부금액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뭐라고요? 연부금액이죠. 그럼 요 2억을 줬으면 2억이 과세표준이야. 그럼 2억에 대해서 취득세 계산해서 요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또 1년 있다 얼마 줬어요? 2억. 그러면 이날 또 취득이죠. 이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5번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상 첫 번째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거 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2번 줬죠. 앞으로 몇 번 남아서 3년 남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해제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럼 이미 낸 뭐는? 취득세는 환급받아야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게 두 번째 기억할 거요. 중도의 계약을 부하면 해제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여기 보실래요? 또 하나 요거 지금 2번 주고 3번 남았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뭐를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요 나머지 6억은 주든 안 주든 무한날 등기한 날 한꺼번에 다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연부금 줄 때는 등기 안 돼요. 연부금 줄 때는 등기 안 해줄 거 아니야 상대방에서. 그러니까 취득세 몇 프로만 내? 특례세율 2%만 내는 거예요. 2% 등기 안 하니까. 예?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 몇 프로? 4%가 아니라 2%를 내는 거예요. 2% 등기 안 했어요. 근데 요때 여기서 뭐를 했다면 등기했다면 나머지 얼마? 이건 이미 취득세 됐으니까 6억은 주든 안 주든 6억을 여기서 뭐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세 가지. 연부취득은 연부금 끝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됐으면 취득이 아니다. 또 마지막 연부금 주기 전에 먼저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했다면 등기한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됐습니까? 예, 다음 그 밑에 보시면 2번 무상승계 취득 그랬죠. 무상승계 취득하면 상속하고 증여가 있는데 그런 단서 없으면 기본이 증여예요. 왜? 상속보다 증여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 취득이죠. 이때는 언제 취득이냐? 증여는 줄 사람의 의사표시와 받을 사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두 개를 뭐라 그래? 계약. 그래서 계약일의 취득이야. 첫 번째 줄 뭐라고요? 계약일. 무상승계 취득하면 계약일이다. 계약일. 다만 거기 보시면 자, 취득하기 전에,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뭐를 먼저 했다면?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등록한 날 뭐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상하면 증여니까 계약일이죠. 그런데 상속이 있어요. 상속은 계약이 아니잖아. 의사표시 하나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상속 또는 뭐라고 그랬죠? 유증. 같은 경우에요. 상속은 뭐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죽은 사람의 재산을 법대로 받는 거, 민법에 따라 받는 걸 상속이라고 그래요. 유언 등이 없으니까. 근데 유증은 유언장에 의해서 받는 걸 유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는 실무에서는, 법에서는 유증이 먼저야. 유언장이 있으면 그게 우선하는 거예요. 없을 때는 민법으로 가는 거지. 근데 우리 세법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상속이든 유증이든 그냥 뭘로 봐라. 상속 개시일 그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유증은 유증 개시일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이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상속이란 단어가 없으면 증여니까 뭘로?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다음, 그리고 밑에 가서 역시 이것도 여러분 증여는 계약일이라고 그랬죠. 증여하기로 계약만 체결해놓고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매매와 똑같아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부하면, 해지하면 그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다음 세 번째 3번 보시면 등기 등록한 날, 이 얘기는 뭐냐? 앞에서 얘기한 거.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죠? 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연부금 지급일, 이 날짜 되기 전에 먼저 뭐를 하면? 등기하면, 등기가 빠르면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여러분 2번이 뭐예요? 동그라미 2번. 민법 규정의 얘기는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 있죠? 예,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재산 분할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자기가 재산 분할로 받았을 때는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3번은 뭐냐? 민법 규정의 점유시효 취득이 있죠? 점유시효 취득은 타인의 토지지만 나는 내 건 줄 알고 점유 의사를 표시했고, 평원 공연하게 몇 년? 20년 이상 부동산은, 동산은 10년이죠. 이렇게 점유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점유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등기함으로써 취득이지. 그래서 점유시효 취득도 무한 날,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유상, 무상 보셨고, 맨 밑에 4번에 원시취득 하나 더 봐요. 원시취득의 대표적인 거 첫 번째 칸에 건축물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 새로 지었죠. 또는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부한 거 증가. 이건 원시취득이에요. 그때는 언제 취득이냐? 여러분, 건물 다 지었으면, 다 지었는데 사용해도 좋으냐? 시장군수한테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서 내주지죠. 그래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여기서 사실상 사용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무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이 공급된 날을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요, 상가건물 하나 지었어요. 그래놓고 빨리 신고하면 취득세 빨리 내야 되니까 천천히 내려고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사용하다가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시장군수한테 가서 나 건물 다 지었는데요,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는 이 사람은 이미 사용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디 한전에 도시가스 등에 의뢰해보니까 그 건물에 전기, 수도, 가스 공급된 날이 컴퓨터에 딱 분초까지 찍혀 있어. 거짓말 1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용 승인 들어오기 전에 이미 뭐하고 있어? 사용하고 있잖아요.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그날부터 계산해서 이미 60일 지났으면 바로 가산세가 붙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물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기억할 필요 없이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양가로 5번 간주취득 있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지목을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의 보한 날, 변경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여기 보실래요? 자, 유상승계 취득 매매죠. 원칙이 언제? 그렇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근데 예외,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이 안 돼.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할 수 없다. 그럼 뭘로 가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라 이거죠. 그럼 연부취득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뭘로 가니까 매년 사실상 연보금 지급하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죠? 무상하면 대표적인 게 증여죠. 그래서 무상하면 뭐예요? 증여니까 계약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상속 그랬을 때만 뭘로 간다? 상속 개시일로 가겠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자가건축 원시취득이죠. 둘 중에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둘 중에 뭐 한 날? 빠른 날. 매립한 척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토지가 새로 생겼으면 공사준공 인가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요 원시취득은 둘 중에 뭐 한 날? 빠른 날. 자, 지목변경도 역시 똑같아요. 자, 사실상 뭐 변경한 날은 본인만 알죠. 꼴짜기에 임야를 개간해서 전답으로 바꿔놨으면 본인 스스로 뭐를 안 하면, 신고 납부 안 하면 확인하기가 어렵잖아. 항공 차량에도 나타나지 않아. 그럼 부과 못하고 몇 년 지나면, 5년 지나면 제척기간 지났으니까 세금 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 중에 뭐 한 날? 공부상 변경된 날과 사실상 변경된 날 중에서 뭐 한 날? 빠른 날로 한다 얘기를. 이 날 모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몇 년 후라도 뭐가 들어와? 지목 변경 등기가 들어올 거 아니야. 땅을 가지고 있다가 지목 변경해놓고 안 팔고 있다가 20년 지난 다음에 그거 다른 사람한테 뭐 하려면, 팔으려면 상대방에서 지목 변경을 요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목 변경합니다. 임야를 뭘로? 대지로. 지목 변경 들어오면 그때 지목 변경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팔을 일이 없어. 그래서 등기할 일이 없다. 그러면 계속 부과 못할 수도 있겠죠. 괜찮아. 그리고 200년 후에 후손들이 뭐 팔던가 그때, 아니면 뭐 꼴짜기가 개발돼가지고 고속도로 생기면서 항공 차량에 나타날 수도 있죠. 이렇게 시간이 부하면, 흐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와. 가격 차이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 뭐한 거 증가한 가액이 커지죠. 그럼 세금 많이 내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라 이 얘기지.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다. 둘 중에 뭐 한 날? 빠른 날.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무상의 경우는 계약일이죠. 이날 취득이잖아요. 이 날짜가 되기 전에 등기 먼저 하면 뭐 한 날로 가? 등기한 날로 가죠. 또 하나, 계약서상 뭐 잔금 지급일, 무상 계약일이죠. 요 날 취득한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근데 이날로부터 요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 뭐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계약을 뭐 했다면, 해제했다면 세 가지. 등기 등록하지 않고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 대표적인 것이 유상, 무상, 원시취득, 요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번에는 27쪽에 과세표준 갑니다. 세법이 가장 시험에서 혼동되는 부분이,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이 개정됐으면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봤던 건데 시험에서 물어보죠. 반드시 개정된 건 개정되기 전에 거를 넣어놔요. 그러면 이거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새롭게 개정된 것을 물어보려면 개정되기 전에 지문을 물어본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과세표준 공부 안 하면 전부 다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기본 내용이 여러분 교재 보시면 27쪽 첫 번째 줄 취득세 과세표준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조건 기본이 뭐야? 취득 당시 가액.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취득 당시 가액. 그런데 연부는 매년 주는 금액 있죠. 무슨 금액? 연부 금액. 연부 금액이에요. 이때 계약금 준 거 있으면 뭐 한다? 포함. 계약금, 계약보증금 준 거 포함한다고 그랬죠. 이거예요. 계약보증금이. 자,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 기본 이론이라고 그랬죠. 문제 풀 때는 문제 중심으로 가고, 이론할 때 이론 중심으로 가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이거 할 때 문제 푸는 사람도 있고, 문제 풀다 모르니까 다시 이론으로 오고 정신없어 왔다 갔다.
기본 이론이 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3년 연부했다고 해봐요. 3년. 자, 3년 동안 나누잖아요. 그럼 얼마씩, 예를 들어서 3억 3천, 3억 3천, 3억 3천. 연부 취득은요, 여기서 3억 4천, 그건 안 돼. 연부라고 하는 건 매년 금액이 똑같아야 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금액이 균등. 이게 연부예요. 여기서 3억 4천이다. 그러면 연부가 아니다. 또 하나. 그래서 안 맞으니까 9억 9천이죠. 그래서 계약금으로 얼마? 1,000만 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춘 전체 금액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얼마 줬어요? 3억 3천만 원. 이게 무슨 금액이야? 매년 주는 금액을. 연부 금액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 연부 총액. 여기서 물어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면세점.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내지 마. 과세 안 하죠? 그때 연부 금액이야? 연부금 총액이야? 연부금 총액이야. 면세점. 전체 금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거기서 연부금이냐 연부금 총액이냐 물어봐요. 그리고 여기 과세 표준은 매년 주는 금액이 연부금액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끝에 가서 계약 보증금 포함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제외한다 그래도 모른다는 얘기지. 포함한다 그게 뭐야? 요거 계약금 준 거 처음에 얼마 준 거? 1,000만 원. 이거 뭐하라? 더해라. 그래서 첫 번째는 3억 4천만 원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계약금 준 거 있으면 맨 처음에는 더하라 이거지. 그래서 3억 4천만 원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포함.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 당시 가액인데 여러분 취득 당시 가액이 뭐냐? 밑에 중간에 밑에 나왔죠? 취득 당시 가액이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 사실상 취득 가격은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이죠. 거기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더해서 그게 사실상 취득 가격. 두 번째 뭐? 시가 인정액. 여러분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하기 전 6개월부터 취득한 날까지, 취득한 날 기준으로 후 3개월, 전 6개월, 후 3개월 그 사이에 그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나 감정 가격이나 공매 경매 가격이 있으면 그런 가격을 뭐라고 한다? 시가 인정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시가 표준액. 이건 지방세 계산하기 위해서 국가가 매년 정해놓는 가격이 있죠. 토지는 뭐 개별 공시지가 5월 말에 결정하잖아요. 그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런 가격을 뭐라고 그래? 시가 표준액. 이렇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요 세 가지로 끝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개인 간의 거래냐 법인과 거래냐 그런 걸 물어봤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무조건 행위에 따라 틀리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하나씩 갑니다. 첫 번째 양가로 1번 유상 일반 거래. 일반 뭐라고 그랬어요? 유상. 유상은 매매죠. 매매는 뭘로 하느냐? 거기 세 번째 줄 끝에 뭐? 사실상 취득 가격.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죠?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있죠. 거기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밑에 1번서부터 9번까지 나와 있죠. 그런 비용을 더하라. 그게 취득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취득 가격 범위 그랬죠. 거기에 보시면 그냥 듣고만 갑니다. 자, 첫 번째 줄 끝에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직접 비용과, 직접 비용이 뭐야? 당사자 간에 직접 주고받은 게 직접 비용이죠. 거기에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 이런 간접 비용이 있으면 이것까지 봐라, 합쳐라. 합쳐서 그걸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뭐하라? 이게 뭐야? 취득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했다는 얘기는 할부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할부로 계약을 했다가 일시불로 주다 보니까 뭐 했다고? 할인받았다 이거죠. 자, 할부 계약을 했는데 1억에 계약을 했는데 자금 사정이 좋아가지고 일시불로 줬더니 1,000만 원 깎아줬어요. 그럼 계약서에는 얼마로 기재됐는데? 1억.
근데 깎은 거 얼마 할인액? 1,000만 원 빼. 그럼 얼마? 9천만 원을 뭐라고 불러요? 할인된 금액. 그러니까 9천만 원을 뭘로 한다? 과세 표준 취득가격으로 하겠다. 이해가세요? 계약서에는 1억으로 약정이 되어 있지만 일시불로 주다 보니까 할인받은 거 있으면 할인액은 빼라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 9천만 원. 그걸 할인된 금액, 그걸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밑에 1번서부터 9번까지에 대한 비용을 더하는데 여기서 꼭 중요한 거 필수 1, 2, 7번 1번 뭐예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있죠. 여러분이 건물 지어요. 상가 건물. 근데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빌려서 대출받아서 그걸로 공사할 수도 있고 친인척으로부터 돈 빌려갖고 공사합니다. 근데 공사기간이 6개월 걸렸어. 그럼 공사기간에 발생한 뭐? 이자. 이자는 매달 줘야 될 거 아니야. 공사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공사 원가에 들어가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은 작년에는 개인 법인 다 포함했어. 근데 올해부터는 개인은 뭐한다? 제외. 법인만 포함한다. 법인이 건물 지을 때만 포함하는 거예요.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할부 또는 연부조건부 할부이자 연체료 있죠. 이것도 누구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고 누구만? 법인이 취득할 때만 인정해 주겠다. 왜? 법인 장부에 기재가 되니까. 다음 3번 농지보전 부담금이나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 이런 비용은 강제로 법률에 따라 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산을 가지고 있어 임야. 그런데 거기에 형질 변경해서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대지로 형질 변경했어요. 그럼 거기는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되겠죠. 그때 마음대로 자기 임야라고 해서 나무 자르면 교도소 가야 돼.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그래서 나무를 자르려면 산림청에 허가받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나무 몇 그루를 자르려고 한다. 허가해달라. 그럼 허가해주는 대신 뭐라 그래? 너네 10그루 자를 거야? 그럼 15그루 심어. 이거야 대체살림 조성비. 이해가세요? 나무를 자르는 것만큼 나무를 또 심어야 돼. 의무적으로. 이런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개인 법인 다 포함합니다.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4번은 물어보죠. 많이.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수수료 있죠. 여러분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 컨설팅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지금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상가를 사가지고 이따가 가격이 뭐하면 오르면 다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뭐 컨설팅 비용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그런 비용도 뭐하라? 더한다.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이니까. 다음 5번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여기 보세요.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면 절대로 암기 안 해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택을 하나 사는데 이 주택이 10억짜리야. 얼마요? 10억. 그런데 여러분이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주택을 여러분이 매수를 합니다. 매수하는데 이 주택에 은행에서 부어받은 거 대출받은 채무가 근저당이 4억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걸 얘가 뭐 하는 거?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요. 주택 얼마짜리야? 10억짜리인데 대출이 얼마 있어? 그걸 얘가 갚겠다 그랬죠. 그럼 얘는 얘한테 돈 얼마 줘야 돼? 10억 줘야 돼? 그런 바보가 있어? 얼마 줘야 돼? 빼고 6억만 줄 거 아니야. 당사자한테 직접 준 게 얼마야? 이게 직접 비용이에요. 거기다가 채무 인수한 거 얼마? 더해야 10억짜리지.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 이해가세요? 조건 부담액과 별도로 준 거 말고 채무 떠안는 거 있으면 그걸 더해라. 그래야 취득 가격이 됩니다. 다음 6번 국민주택 채권. 여러분 채권은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야. 법에 사라고 그랬으니까. 주택 살 때는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채권을 사야 돼. 근데 돈 많은 사면 좋아요. 왜 좋아? 채권 샀죠? 5년 만기다. 5년 기다려. 돈 많으니까. 그럼 5년 후에는 만기에 가면 뭐? 원금 받고 이자도 받아.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지금 10억짜리 부동산 살려고 10억을 딱 맞췄는데 거기서 3억 주고 뭐 사래? 채권 사래. 그럼 3억 주고 채권 사니까 돈이 부족하잖아. 사고 나서 그 다리에서 다시 뭐 해야 돼? 채권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전문 용어로 깡. 팔았죠? 손해보잖아. 5년 만기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달라 그러면 이자 빼고 줄 거 아니야. 그 손해본 것도 인정해 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 채권을 팔아서 배가간 손실. 이해가세요?
매각 차손이라고 하죠. 손해본 거, 그것도 인정.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요. 취득하기 전에 파는 거야. 예? 주택을 취득하는데 채권 먼저 샀잖아요. 근데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다시 또 파는 거지. 주택을 사놓고 자기 앞으로 보여놓고 등기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채권 팔았네. 안 되는 거야. 취득한 후니까. 취득하기 전에 매각 손실.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요거 중요하죠? 예, 중개보수는 법인이 취득할 때는 인정해 주지만 개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번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건축물에 일체시키는 비용.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아서 10억짜리, 그러면 분양계약을 회사랑 체결하죠. 분양회사랑 아파트 건설회사랑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준 거 얼마? 10억이죠. 근데 나중에 뭐 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분양가격 말고 별도로 빌트인 조건으로 자기가, 아니 어떤 분은 그 분양회사에서 해주는데요, 그러면 관계없어.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별도로 입주하기 전에, 예? 여기다가 뭐 가전제품 매몰시켜서 설치해서 부착시켰어. 이해가십니까? 아니면 붙박이 갖고 같은 거 보였어요. 벽에다가 부착시켰죠. 이런 비용이 있으면 분양 가격에 그것까지 뭐하라? 더하라. 이해가세요? 이게 취득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에 토지를 취득했는데 나중에 집 지을 걸 생각해서 정원을 꾸몄다. 시설물 설치한 거 있죠? 그것도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포함.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런 비용이 있으면 실무에서는 다 더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야. 뭐라고? 예? 내가 조만간에 이 부동산 나중에 뭐 할 생각이야? 팔 생각이면 이런 거 더해서 취득세 많이 내서 나중에 팔 때 매매 차익을 줄이면 될 거고, 그죠? 나는 팔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붙박이 가구 설치한 거 그런 거 신고할 필요가 없지. 취득세 조금, 무슨 말인지 가요? 근데 그건 실무적인 얘기고, 법에서는 이런 걸 있으면 취득 가격에 뭐한다? 포함한다. 그 얘기.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특수관계인 하면 거기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관계인 하면 누구 제외?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빼고. 왜 그래요? 여러분, 부부 간의 부동산 매매,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기본이 증여니까 빼고 매매 거래, 친인척 간의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취득에 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부한 거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은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뭘로 하겠다? 원래 매매는 뭔데? 원칙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그런데 그걸로 하지 않고 뭘로?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부당한 행위를 했으면 실거래 가격 인정 안 하고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데, 여기서 참고로 밑에 부당행위는 뭐냐? 주고받은 가격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시가 인정액의 5% 이상 차이,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그건 부당한 거래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형하고 동생하고는 친인척이죠. 특수관계인이에요. 부모 자식이 아니니까. 자, 형이 부동산, 상가 부동산을 소유권 넘겨주고 얘가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10억의 대금을 주고받았어요. 10억에 매매를 했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상가 부동산의 뭐가 시가 인정액이 11억이야. 얼마? 11억. 근데 얘는 얼마? 10억에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차이가 날 거 아니야. 얼마 차이 났어요? 1억의 차이가 났죠. 자, 이 차이 나는 금액이 아까 밑에 나왔잖아요. 내용이 몇 프로?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 인정액에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거래라고 그랬죠. 이해가세요? 자, 3억 이상 차이가 안 났잖아. 근데 시가 인정액이 얼마야? 11억. 여기에 몇 프로? 5%면 5,500만 원. 맞나요? 5,500만 원 이상 차이 났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되네? 이해가세요? 그럼 이 거래는 인정해? 안 해? 안 한다 이 얘기야. 뭘로 하겠다?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이해했으면 이제는 정리할 때 부당한 행위 딱 나오면 뭘로 가?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 다음 무상 있죠. 양가로 3번 무상하면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증여라고 그랬죠. 증여는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거죠. 예? 받기 싫은데 받을 수 없는, 받기 싫은데 받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증여는 줄 테니까 받을래? 물어봤더니 받을게요. 그러니까 준 거잖아. 안 받을래요? 그럼 증여는 안 돼. 그래서 받고 싶어서 받은 거야. 자기 의사대로. 그래서 이거는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시중 가격으로 부과하겠다. 시가 인정액. 이해가세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가로 2번 예외라고 있죠. 동그라미 1번 무상 중에서도 뭐가 있어? 상속이요. 여러분, 상속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받은 거죠. 받기 싫은데도 받은 거예요. 내가 조금만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그죠? 예, 이런 경우는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상속은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 증여는 시가 인정액. 시중 가격이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몇 번? 2번 동그라미 2번. 시가 표준액 얼마? 1억 이하 부동산을 뭐 받았다? 증여받았다. 예? 근데 무상 그랬는데 가로 안에 상속은 뭐하고? 제외. 그러니까 증여죠. 1억 이상인 부동산을 1억 이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죠? 이런 경우는 시가 인정액하고 또 하나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뭐를 하라? 선택을 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1억 이하는 주로 어떤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거야. 그죠? 원룸 같은 거. 예, 이런 건 투기에 많이 이용되죠? 젊은이들이 요즘 이거 많이 삽니다. 왜? 세금에서 많이 혜택을 주거든. 주택세에서도 빠지고. 좋아요. 어쨌든 1억 이하짜리가 들어가면 뭘로 간다? 둘 중에 선택을 한다. 시가 표준액과 시가 인정액. 이해가세요? 다음,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보실 필요 없고 오른쪽에 29페이지 무슨 취득? 원시 취득도. 건물 같은 거 새로 지었죠. 바다나천을 매립했죠. 그런 거 따지지만 그냥 첫 번째 줄 원칙이 뭔데? 사실상 취득 가격. 그죠? 취득가액이죠. 그런데 두 번째 칸에 사실상 취득가액이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뭘로 가? 시가 표준액. 그럼 양가로 6번 간주 취득도 똑같아요. 원칙이 뭔데?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런데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됐습니까? 자, 여기 보실래요? 점검하면 이거죠. 자, 정리해줘. 유상하면 매매죠. 일반 매매는 뭘로 가? 기본이? 사실상 취득 가격. 그죠? 당사자 간에 실제로 준 금액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더하라 그랬죠. 연부 취득은 그럴 필요 없어요. 연부 금액이니까 계약금 준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부당자가 들어갔어요. 부당한 행위. 세금 조금 내려고 부당거래를 했죠. 이거는 뭘로? 원래는 이것도 매매인데 친인척 간에 거래한 거죠. 부당행위. 그럴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 안 하고 뭘로 간다?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이때 부당한 행위 그랬죠. 부당한 행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5% 시가 인정액에 5% 이상 차이가 나는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무슨 거래? 부당한 행위로 보겠다. 그래서 뭘로 가요? 시가 인정액. 그럼 무상은 증여도 있고 상속도 있죠. 증여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거니까 그냥 시중 가격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데 예외가 있죠. 시가 인정액하고 또 하나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시가 표준액 중에서 본인이 뭐를 하라? 선택을 하라. 1억 이하 부동산 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그죠? 그러면 상속은 볼 것도 없이 그냥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고 원시취득도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근데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때 주로 뭐냐? 개인이 취득하면 확인하기가 어렵죠. 법인은 장부에 기재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없어도 요 개인으로서 이런 말이 없어도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뭘로? 시가 표준에. 그럼 원시취득, 간주취득 다 똑같아요. 원칙은 뭔데? 사실상 취득 가격. 근데 예외로 뭐 시가 표준에 어떨 때 확인되지 않을 때,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기본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세율로 갑니다. 29페이지 세율 있죠? 세율에서 기억할 건 특징의 2번. 하나의 물건을 취득했는데 그 물건이 2가지 이상 세율에 중복이 되면 그 중에 뭐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이해가세요? 예, 하나만 적용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3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에 따라서 취득세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요거 하고 다음 그 밑에 모든 법이 다 똑같아. 세금은 취득 당시 사실상 뭐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거만 줄치면 돼요. 사실상 뭐 현황. 다만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다만 예외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는 공부상으로 가는데 그건 기억하지 않더라도 앞에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이보다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이 농사짓는 농지를 취득했어요. 농사 짓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 짓고 있으니까 당연히 농지인 줄 알고 취득했죠. 취득해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주고 등기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다 끝나서 취득해서 자기 앞으로 이제 뭐 해야 돼? 등기를 하려고 농지인 줄 알고 농지인 줄 알고 취득세를 내려고 했더니 보니까 등기 권리증에 뭘로 돼 있어? 임야로 돼 있더라 이 얘기야. 그럼 임야로 취득세 내요? 농지로 내요? 농지로 내야죠. 취득세 2번 내는 거야. 자, 농지로 보내고 취득세 냈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증가한 거 있으면 별도로 간주취득 취득세 내고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내고 번거롭죠. 그래서 땅을 살 때는 반드시 지목이 번치번이 확인하고 매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땅은 사기가 굉장히 심해. 모르면 아니 저기 있는 게 내 땅이에요. 예? 땅을 살아갔는데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 땅이래. 근데 보니까 옆에 있는 땅인데 여기 이거라고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측량해야죠. 더 황당한 건 공부만 한 사람들은 사실 이런 실정을 몰라가지고 뭐라 그래? 친한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쳐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뭐라 그래? 좋은 땅 싸게 나온 거 있대. 그래서 없는 시간 가서 저기 바닷가 가봤더니 서해안 바닷가 갯벌 위에 그냥 환상적인 파라다이스 섬이 있어. 보니까 저 전체가 얼마에 나왔다는 거. 굉장히 싸잖아. 예, 근데 친구가 계약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해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한번 계약하고 나서 등기해놓고 이제 가봤더니 없어져서 조금만 남았어. 그때 옛날에 갔을 때는 썰물에 했을 때 간 거야. 근데 지금 밀물에 들어오니까 거의 잠겼잖아. 근데 우리 계약할 때 착오라는 게 있잖아. 근데 얘기를 해줬잖아.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그죠? 근데 그 중요한 착오를 일으킨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토지는 진짜로 그렇게 사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막 저 있는데 막 여기 이렇게 있는데 막 이만큼 있어요. 여기도 막 농지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래. 좋네. 봤더니 이게 맹지야? 이거 뭐 꽝이지 뭐. 그죠? 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여러분 30쪽에 보시면 세율 3가지 기억합니다. 우선 먼저 제목만 볼 거예요. 표준세율 그랬죠? 표준세율은요 기본세율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방세법 취득세
1조부터 22조까지가 취득세거든요. 거기에 취득세 세율을 19조에 명시해놨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하고 서울에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이 서로 다르면 지역 차별이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이 다 똑같아. 법에는 그게 기본이야. 그게 표준세율이에요. 똑같이 정해놓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살림살이는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를 좀 많이 걷어야 돼.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이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50%까지 증할 수도 있고, 요즘같이 재난지역으로 많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어떻게 건물 붕괴됐으면 다시 짓죠. 그거 부담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감해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표준세율을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표준세율 중에서도 농지를 많이 물어봐요. 농지 물어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농지 아니면 주택이에요. 농지 아니면 주택. 그리고 나서 제목만 볼 거예요. 31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 취득세 특례세율이라고 있죠. 세율 특례 밑에쯤에 이것이 시험에서 물어보죠. 특례세율. 그래서 우리는 중과세율, 특례세율, 표준세율이 있는데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과세율은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출제되지 않았는데 그럼 출제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도 역시 안 나와.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표준세율하고 무슨 세율? 특례세율. 요거는 필수로 가는데 우선 표준세율 갑니다. 거기 보시면 부동산, 여러분 취득세는요, 부동산만 취득세 내는 게 아니잖아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어권, 어권, 임목 다 있죠. 그러면 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 따로 있고, 광어권에 대한 거, 어권, 양식어권마다 세율이 다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생략이 된 거야.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 부동산만 여기 나온 거예요. 부동산세법은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보니까 간혹가다 어떤 분은 취득세는 세율이 요거만 있는 줄 아는데 이건 부동산만 얘기하는 거고, 자동차 따로 선박 따로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의 중에서도 농지 있죠. 농지는 뭐냐? 농지, 여러분 비고란 보세요. 30쪽에 박스에 보면 오른쪽 비고란 있죠. 거기에 농지하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가 농지죠. 요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땅이 좁은 나라인데 땅을 사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다면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 중에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농지는 매매 그러면 1000분의 얼마? 여기 보실래요? 우리 취득세는 천분율로 표시합니다. 1000분의 10. 이 얘기는 지방세법은 11가지 세금이 다 법 하나로 되어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수점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1000분율로 표시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 그러면 공 하나씩 지워주니까 100분의 1이나 그냥 몇 프로, 1%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백분율을 많이 사용하고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해도 되고, 그래서 1000분의 10이나 1%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농지 볼까요? 농지 보시면 거기에 유상, 매매죠. 매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 3%. 다른 부동산은 4%죠. 근데 농지만큼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다음, 농지를 그 다음에 뭐 받았어요? 상속받으면 다른 부동산은 2.8, 1000분의 28인데 요건 2.3%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뭐 받았어요? 증여. 증여는 상속, 농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다른 부동산과 똑같이 1000분의 35, 3.5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면 1000분의 28 이렇게 갑니다. 다음, 원시 취득 있죠.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새롭게 토지가 조성됐다. 농지든 뭐든 1000분의 28, 2.8 이해가세요? 다음에 농지를 취득해서 공유물로 등기를 한다. 공동소유죠. 그러면 1000분의 얼마? 23, 2.3 이렇게 해서 농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
예, 이렇게 농지 정도만 기억하시고, 다음. 여러분 밑에 보시면 표준세율 적용 범위의 1, 2, 3, 4번이 자주 물어보는 지문이고 4번은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지문이에요. 그럼 1번이 뭐냐?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든 상속받든 증여받든 상속받았어요. 공동소유죠? 예? 그럴 때는 취득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10억짜리 부동산을 여러분하고 공동등기했어. 그러면 지분이 다 똑같아. 그럼 지분별로 나눠야죠. 나눠야 돼. 그럼 10억짜리를 10명이 1%씩이다. 10%씩이다. 그러면 전부 다 10명이 다 똑같잖아요. 얼마씩이야? 1억씩이잖아요. 여기다가 세율 곱하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취득해서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는 각각 다 자기 지분만큼 나눠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다음 두 번째, 건물의 신축, 재축은 뭐하고 제외하고. 여러분, 건축 가로 열고 신축, 재축 제외 그러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증축. 뜯어 고친 거 개축. 여러분, 새로 지은 걸 뭐라고 하죠? 신축. 다시 지은 거 재축. 기존 건물의 면적 늘리는 거 증축. 일부를 뜯어 고치는 거 개축. 대수선 말고 부대 설비 없었던 엘리베이터 같은 거 추가로 설치하는 거 개수. 근데 거기서 신축하고 뭐? 재축은 뭐하고? 제외한 건축하면 증축을 얘기하는 거. 대표적으로 증축 또는 옆에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될 때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시 취득으로 보고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아니 신축이나 재축도 뭔데 원시 취득인데 왜 얘들은 제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를 잘못한 거야. 여기 보세요. 신축, 재축은 전부 다 새로 지었죠. 전체가 다 원시 취득이야. 근데 증축은 10층짜리 건물인데 11층으로 증축했다니까? 그럼 11층 증가된 그 부분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증가된 뭐? 면적 그랬잖아요. 신축하고 뭐는? 재축은, 신축, 재축은 전체가 다 원시 취득이야. 여기는 지금 면적이 증가된 것만 얘기하니까 증축 또는 개수 그런 경우는 전체가 아니라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이해가세요? 다음 3번. 3번도 많이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여기 보실래요?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 갑의 건물에다가 뭐 지었다? 얘가 건물에 지어도 좋다고 하니까 얘가 여기다 주택을 지었어요. 자, 누가? 을이. 땅 소유자 누구? 갑. 주택의 건물 소유자 누구? 을. 소유자가 서로 다르죠? 그럼 얘는 얘한테 땅 사용료를 주든 안 주든 그건 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소유자가 서로 달라. 그럼 이건 주택이죠?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신축을 했어요. 그럼 얘가 뭐 냈어? 여기다 지었으니까 무슨 취득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서 2.8% 취득세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요 토지를 나중에 취득합니다. 이 주택의 건물 소유자가 나중에 땅을 얘한테 사는 거예요. 요 토지, 요거 토지 살 때 이거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라고 해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 때 뭐 샀어? 땅만 샀잖아. 토지 취득이야. 4%. 그 얘기하는 거 토지.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주택을 신축 증축한 후에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1000분의 얼마? 40을 적용하라. 일반 토지 취득한 거지 주택을 취득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말아라. 그냥 토지 취득한 거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어서 주택을 지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토지를 취득할 때는 땅을 산 거지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라고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토지 취득이니까 몇 프로? 4%. 다음 4번. 법인합병 분할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는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4번 지문 법인과 법인 합병으로 인해서 그랬더니
여러분 잠깐 31페이지에 보시면 특례세율의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있어요? 거기 법인합병으로 취득 그랬잖아. 그죠? 그건 표준세율에서 2% 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아까 읽은 거 표준세율의 4번 법인합병 분할에 따라 부동산 취득하는 건 유상승계 취득세율 적용한다 그랬죠. 예, 왜 틀리느냐? 제목이 틀려. 이건 무슨 세율? 표준세율. 요거는 특례세율. 그럼 시험에서 특례세율이면 특례세율로 가는 거고 표준세율이면 표준세율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왜? 여러분 법인합병할 때 그러면 실제로 공유물 분할 있죠 위에. 예? 몇 번이죠? 5번 공유물 분할 있죠? 이거 실무에서는 그런 그런 세율이 없어요. 사용하지 않는 거야. 그거 왜 있어요 5번이? 5번이 왜 있어? 31페이지 맨 밑에 4번 있죠? 그거 계산하려고 허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실제로 실무에서는 적용하지 안 해. 이해 가세요? 이걸 표준으로 정해놓고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걸 정해놓고 이걸 계산하려고 오른쪽에. 그래서 법인합병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세율 하면 표준세율로만 이해하시고 특례세율 물어보면 2% 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여기까지 세율 잠깐 보시고 잠시만 쉬었다가 가죠.